안녕하세요. 봉수TV입니다. 오늘은 국내 피트니스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트렌드가 흘러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모신 바디채널 정호준 상무님과 그리고 이기범 GM님 그리고 새로운 분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워플렉스의 팀장님이시자 서울타잔 피트니스 블로거이신 김대환 팀장님께서 참석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채널 정훈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채널 이기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파워플렉스의 서울타잔 김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김대한 팀장님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정말 좀 한국 피트니스의 어떻게 보면 산 역사세요. 오. 경력도 한 30년 넘는 분들에서 아, 오래됐네요. 그리고 이제 현재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 피트니스의 트렌드를 하는 그 서울타잔이라는 블로그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저희도 그걸 통해서 좀 많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세미나 주최도 많이 하시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 네. 대단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유튜브 오기 전에 이제 바디채널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학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의 피트니스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현재 한국 피트니스 클럽에 대한 숫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2021년도는 9,469개로 지금 체력 단련 작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미등록되는 클럽들도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한 12,000개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수로 했을 때 클럽 수는 아시아에서 전체 1위고요. 그리고 시장 규모 스포츠 산업 전체 68조 중 피트니스 시장은 약 2조 5천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총소득당 그래서 한국 피트니스 트렌드는 이제 어떤 게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1990년도 시절입니다. 국민 총소득 1만 달러를 이제 달성했을 텐데요. 이때는 사실은 대부분 피트니스라는 개념보다는 체육관, 약간 좀 운동을 좀 이렇게 바디빌딩 쪽으로 하는 훈련장에 대한 가까운 헬스장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외국에 이제 캘리포니아나 발리 같은 프리미엄 포지셔닝의 이제 대형 피트니스 클럽들이 한국의 이제 주요 메인 상권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브랜드 이미지는 이제 고급스러운 이미지, 뭐 연예인들이 다니는 그런 곳.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비용도 높지만은 거기에 대한 클럽에 대한 가입비가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이때는 어떤 시대였나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헬스장에서 관장님 계시고, 지금은 없지만 항상 헬스장에는 국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관장님은 꼭 목례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거기에 보시면 어르신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한테 항상 인사를 드리고, 그럼 너 왔냐? 이러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돼 있었죠. 그리고, 그래, 오늘 내가 너 운동 좀 가르쳐 줄게 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내고 내가 가입을 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내고 막 일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운동만 한 게 아니라 허드렛 일. 야, 뭐 왔는데 좀 갖고 올라와라. 나 먼저 갈 거니까 문 닫고 가라. 그럼 하다가 보면 이제 그게 제 에피소드가 한 번은 제가 다닌 데가 그 용헬스 클럽인데 그 김철영 관장님이셨어요. 근데 저녁에 이제 젊었을 때라 20대니까 막 운동한다고 했는데 그 너무 그 벤치프레스를 많이 해가지고 아령이 그 무게가 너무 나간 거예요. 아무도 없고, 와.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하고 이제 불 끄고 문 닫고 가고, 뭐 이랬던 시절이었는데, 그러할 쯤에 이제 캘리포니아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 상당히 좀 네. 인상적이었죠. 왠지 저기서 일을 하고 싶은 느낌이 아무나 일할 수 없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클럽이 처음에 명동에 딱 나왔을 때, 저희 다들 이제 그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미쳤다고 그랬죠. 야, 저 비싼 땅에다가 1층부터 5층까지 1,500평 규모의 피트니스 클럽 한다? 가보면 뭐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 메인 뭐 11시 때 저녁 때 가면 그 앞에서 막 덤벨 들고 스피닝 타면서 그 일명 쇼잉.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찌 이런 가방 뭐 이래서 그런 거보다도 루이비통 이런 거보다도 캘리포니아 그 5,000원짜리 네. 짐백 그거 들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명동 압구정 그 다음에 강남에 다니기 위해서
여기는 바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운동을 해서 한 3개월 한 다음에 뭘 만든 다음에 와서 했었죠.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골드짐이라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골드짐이라고 이제 김병복 대표님께서 이제 한국에 이제 갖고 왔죠. 그랬고 스무로가 1호점, 성수점, 미아점 세 군데 운영하셨었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갖고 왔을 때 그때 그게 또 어마어마했었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피트니스 클럽 그 어떤 외국 특히 미국 브랜드의 1호 그 브랜드가 골드짐. 지금은 이제 다 지금 들어왔으면 잘 될 거예요. 지금 뭔가 그 프리웨이트에 막그 해머스트랙 이런 장비 들어갈 때 그 당시 그런 컨셉이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몰랐던 거죠. 지금은 뭐 상대적으로 일본은 지금 뭐 골드짐 우리나라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한 200개 정도 되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어떤 그 고급 피트니스 클럽, 어떤 PT의 시작, 그 다음에 컨텐츠 GX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그 어떤 베이스가 되지 않았나. 그때가 시발점이었군요. 시발점이었죠. 네. 그립니다. 어떻게 이기범 지회님은 그 시대 그 시절은 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때 이제 한참 뭐 운동을 했을 때인 것 같은데 대학교 가기 전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저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헬스장 가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라고 했었고 그때는 트레이너라고도 안 하고 사범님이라고 했었어요. 동장처럼 가면 이렇게 트레이너 한두 분 계시는데 사범님이 계시면 사범님 가서 또 인사해야 되고 말씀하신 어르신들한테 가서 부동산 사장님 이렇게 뭐 복덕방 사장님 계시면 가서 인사드리고 뽀빠이 바지 입고 성조기 배기바지 맞죠? 네, 성조기 배기바지가 이제 국룰이죠. 몸 좋은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뭐 근데 그러다가 보면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옷이 짧아져요. 아. 그리고 7월달, 8월 때는 다 옷통 까고 있습니다. 아, 거의. 그렇죠. 거의 그때 주 고객층들이 거의 남자 그쵸, 맞아. 벗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죠. 그때 뭐 어마어마했죠. 벽에 그막 7, 80년대 그 빌더들 사진이랑 빌더들. 걸려 있고 그런 그런 소리 환경이 들으니까 기억이 나고 명동에 이렇게 뭐 여심으로 만나러 이렇게 뭐 데이트를 하러 간다든지 그럴 때 뭐 이렇게 압구정 디자이너 클럽이나 이럴 때 그 캘리포니아를 보면서 와 저기서 운동할 만 나겠다 그런 생각이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뭐 말씀드리면 그때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도 많이 찍고. 그쵸. 뭐 배용준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혜영 씨, 그 진짜 이정재, 정우성.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연예인 이혜영 씨라고 잘 모르는데 룰 그 맞아요. 투투인가? 예. 네. 알아요. 룰루 같은 그분이 코코 그쵸. 예. 그분이 진짜 이렇게 운동하러 와서 러닝머신을 쫙 가운데서 뛰면 양 옆으로 남자 연인 뛰면서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저희가 그 VIP 사우나가 있었어요. 일반 사우나는 그냥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데 VIP 사우나는 보통 한 달에 그 렌탈비가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이었습니다. 의외로 거기에 가면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다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러니까 다 이제 뭐 이렇게 배용준도 있죠, 이정재, 정우성 다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거기에 120만 원 내고 가려고. 등록을 하더라고요. 아 그때 그 시절에 120만 원이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저희 연예들한테 회원권은 공짜로 주지만 락하비는 12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아. 캘리포니아 명성을 지금 보면 이제 많은 이제 클럽들이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가장 신경 썼던 게 그 인테리어하고 조명인데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클럽이 들어가면 막 조명도 하려고 정말 어쩔 때 불 끄고 막 하면 저녁에 거기가 운동하는 곳이 아니라 클럽 같았어요. 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클럽.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아빠 일하고 올게 그러면 저희 아들 딸은 그 제가 그 피트니스 클럽이 아니라 무슨 그 클럽인 줄 알고 정말 그 클럽인 줄 정도에. 그러면서 이제 센터가 클럽으로 바뀐 어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때 당시 생생한 얘기네요. 지금. 네,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지만 또 그건 또 네, 차차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2006년도로 한번 넘어가 보죠. 2006년도 그쵸. 2006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퍼스널 트레이닝, 그러니까 즉 PT가 지금 나와서 성장하는 그때 시기예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때 그 겨울 연가 속에 그 부드러운 이미지였던 배용준 씨가 그쵸. 갑자기 엄청난 몸을 가지고 빡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게 알고 보니까는 PT라는 걸 받고 이렇게 몸이 확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이 굉장히 증가되는 시기였고 이때부터 그리고 피트니스는 토탈 피트니스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헬스, 실내, 골프, 스쿼시, GX 등 한 뭐 1000평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0평 정도 되는 중대형 피트니스 클럽들이 많아지면서 이때부터 슬슬 외국계 대형 클럽들이 소멸하기 시작해요. 팀장님 이때는 어땠는지 조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헬스, 실내 골프, 스쿼시, GX하니까 강남에 유명한 OK 피트니스 클럽이 있었어요. 이제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이제 워낙 비싸고 그랬는데 그 당시 캘리포니아가 보통 한 달에 15만 원이었는데 OK 피트니스 클럽은 막 한 달에 3만 원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오픈하기 2달, 3개월, 뭐 6개월 전부터 현수막 붙여놓고 회원을 모집했는데 회원 모집이 엄청나게 됐었어요. 솔직히 회원님들이 30일 끊고 얼마나 운동을 할 것 같습니까? 일반인들은 10일 하면 많이 한 건가요? 5일에서 10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현혹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것 같지만 이제 자기 종목만 운동했던 부분. 근데 사람들이 이거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구나 하는 기대감에 이제 등록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골프도 하고 스쿼시도 하고 그러면서 했었고 이제 PT 성장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캘리포니아가 없어지면서 캘리포니아도 정말 이게 정말 너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때 아마 3월 31일 날 문제가 생겨서 4월 13일 만에 이제 그 폐업 처리가 됐는데 그때 이제 트레이너들이 갑자기 그 당시 캘리포니아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페이가 높았습니다. 보통 한 섹션에 보통 뭐 10만 원, 15만 원 사이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PT 트레이너 밑에 그 자기 부하 또 PT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그 가면 식당 가면은 이제 그 마스터가 그때 서브 마스터가 있는 것처럼 운동하기 전에 그 회원님 워밍업 좀 시켜놔 뭐 그런 것처럼 했을 정도라 그분들이 갑자기 이제 캘리포니아 없어지면서 뭐라지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근처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근처에서 이제 PT 스튜디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이제 장소를 옮겨서 그래서 이제 PT 퍼스널 트레이닝이 굉장히 이제 성장했었죠. 그리고 말씀하신 연예인들도 이제 PT를 받고 배영준 씨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캘리포니아에 있던 그 안경 쓴 그 PT 선생님께서 그분 통해서 이제 몸이 바뀌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PT의 중요성을 알고 그 흐름이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피트니스 시장이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네, 명세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네. 엄청난 상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산업화된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산업화라고 하는 건 이제 대형하고 전문적으로 살아남는 게 산업화입니다. 그동안은 막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피트니스 클럽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퍼스널로 가는 게 이게 어떤 이제 산업화로 가는 하나의 어떤 트렌드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그렇습니다. 이기범 GM님은 어떠셨는지? 저는 이제 저 시기 때 한참 트레이너로 일을 시작해서 필드에 좀 전념을 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했던 센터 같은 경우에도 뭐 헬스, 골프, 그 다음에 GX룸도 2개가 있었어요. 룸이 2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한쪽에서는 이제 정적인 뭐 요가 수업이나 이런 거 위주로 진행을 하고 한쪽에는 뭐 이제 바디 펌프나 바디펌프. 댄스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역동적인 종목을 좀 2개로 나눠서 그래서 조명도 뭐 다른 것들을 쓰고 뭐 요가룸에서는 뭐 스팀이나 향기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좀 그 이후에 나온 거긴 한데 뭐 한요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때 뭐 이렇게 막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막 습도 온도 조절 장치 막 이런 것들을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고 기억에 그 주말 프로그램인데 차승원 씨가 나와서 뭐 광고 등어 뭐 이렇게 해갖고 맞아요. 네. 그때가 있던가요? 요 근처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20대 때. 예. 그러니까 막 그때 뭐 매체에서도 그렇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그때 아놀드 공짐에서 100일간의 약속인가? 그쵸. 그때도 이때인가? 맞아요. 그때도 비슷하실 아놀드 거예요. 공짐 그때는 네. 제 생각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때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애플짐이라던가 뭐 보면 이제 그때 저희가 봤을 때 스포앤이도 태동을 했고 자마이카 그다음에 노블 피트니스 스포파크 그쵸. 그다음에 뭐 그러면서 이제 일본 쪽에서는 뭐죠 코나미라던가 그다음에 팀니스 르네상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때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토탈 피트니스 클럽의 어떤 태동이 됐다고 보고 그거를 시발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어떤 토대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때는 그때 전단지가 뭐 일산 최대 규모 1000평. 그렇죠. 지금은 전단지가 뭐 이렇게 월 뭐 2만 원, 3만 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전단지라면 이때 당시에는 전단지가 모든 기준이 면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크게 골프, 헬스, 스쿼시, 뭐 크면 또 수영까지 막. 그렇죠. 네, 그런 때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보면 이제 뭐 월드짐 일산에
일산의 월드짐이라는 이제 발리토탈이 나오고 발리토탈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생겼었죠.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토종 브랜드가 나오면서 뭐 월드짐이라든가 이제 발리토탈 이런 피트니스 클럽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10년도로 가보겠습니다. 2010년도. 아, 그립네요. 12년 전. 이때는 일단은 이제 PT가 이제 도입 단계가 아니라 정말로 대중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게 이제 민간 이제 대회가 시작이 머슬매니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이렇게 뭐 황철순 씨가 막 이렇게 우승한 거 나오고 갔던 것 같고, 뭐 맨체스도 이때 굉장히 좀 그쵸. 핫했던 것 같고, 네. 피트니스의 좀 어떻게 보면 좀 대중화 시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에서 다 이렇게 예전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했다고 한다면은 단일 종목에 대한 전문샵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의 PT만 하는 PT샵들. 그래서 뭐 아니면 한요가샵, 스피닝샵. 그리고 전문 샵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도입기면서 굉장히 성장하던 시기가 이제 이때 시절이었고, 가격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 클럽 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때 시절에 제 기억으로는 프리세일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맞습니다. 프리세일에 대한 굉장히 좀 많이 매출이 많이 나오던 시대다 보니까는 프리세일에 대한 대중적으로 클럽 수가 당연히 급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슬슬 이제 저렴한 이제 박리담회형 피트니스, 예전에는 좀 시설이 노후화됐던 피트니스 클럽이라고 한다면 금액대를 저렴하게 해서 시설 깔끔하게 하게 되는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딱 이때였습니다. 피트니스 프리세일, 오프세일을 하게 되면은 뭐 많이 나오면 6, 7억까지 나왔어요. 두 달. 그러면은 자 거기서 이제 내가 잡은 건 없잖아요. 네. 없는 상태에서 오프세일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매장 오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전 접수를 함으로써. 그래서 사전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이걸 또 권리받고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까 처음 설명했듯이 아시아에서 인구수 대비 1위였던 이유가 바로 이런 문화 때문에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진 문화가 오프세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어떻게 보면 정말 뭐 프리세일 할 때 뭐 최소 이제 3개월서부터 저희가 피트니스 클럽 막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현수막 치고 진짜 일명 말하는 데스크 테이블 갖다 놓고 세일자 하면 그때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심지어 제가 아는 데는 거의 2달 만에 정말 매출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세무감사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그랬었고 회원님들도 그때 운동에 대한 뭐 신뢰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2, 3개월 전에 오픈한다고 그래도 쉽게 이제 카드 등록하시고 그랬었던 부분이 있죠. 개인이 하시는 이제 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액대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그쵸. 그 무너뜨리는 그 문화를 어떻게 사실 사회적 현상인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이제 감정적인 마찰이 심했던 시기. 심했었어요. 한 달에 뭐 2만 원이래 2만 원이. 그러면 1년에 24만 원? 거기에 이제 뭐 그 당시 24만 원이면 보통 3개월에 21만 원 하고 그랬거든요. 보통 헬스클럽 자체가 헬스장이 3개월 헬스비인데 1년 할 수 있다. 근데 가봤는데 장비도 훨씬 더 좋고 샤워장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GX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흘러갔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우리가 하면은 이제 뭐 저가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일정한 이제 평준화되고 좋은 가격의 피트니스 클럽들이 서로 뭔가 대립이 있어가지고 뭐 마찰도 심했습니다. 그래갖고 막 서로 진짜 이렇게 홍보 광고 나갔다가 길에서 만나가지고 다툼도 막 있었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클럽 클럽에다가 서로 이제 막 붙여놓고 막 그랬었어요. 그 이때가 그리고 PT샵이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PT샵이 왜냐면 PT샵은 소자본으로 오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T샵으로 좀 이렇게 멀티 매장 이렇게 몇 호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한요가가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캘리포니아에서 비크람 요가. 비크람 요가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21가지인가 23가지를 90분 동안 하는 거였는데 그게 보시면 이제 바닥에다가 핫코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뜨거운 스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운동했던 몸인데 뭐 한요가가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앞으로 어떤 이제 실버 시대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조금 다시 또 뭐 재붐할 수 있는 그런지 않을까 싶은 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왜냐면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약간 뜨거운 거 이런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근데 스피닝 그때 스피닝 엄청 났었어요. 엄청 났죠. 스피닝 스피닝이요. 난리 났어요. 이때가 가장
정점 찍었을 때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제 맞습니다. 기억으로는. GX가 있고 스피닝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이크가 한 30대 이상. 그래가지고 하고 정말 그 치열한 싸움, 좋은 자리 맞추려고 막. 진짜. 심지어 저는 제가 일하던 센터에서는 스피닝 줄을 서가지고 레슨을 받는 형도 있었어요. 아, 그쵸. 정말요? 덤벨을 들고 거기서 줄 선 가운데서 운동을 하고 네. 그 스피닝 또 줄을 서겠다고 그만큼 하다 싸우고 인기가 보니까 대단해요. 되게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루백사에서 에어로빅 선생님이 정말 신이었거든요. 뭐 80년대, 90년대 그 에어로빅 9시, 10시, 11시 선생님들은 정말 신이어가지고 뭐 특히 뭐 스승이나 이런 날은 선물이 가득해요. 그때 저 헬스 트레이너 할 때 저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때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지금은 이제 뭐 바디빌딩 대회 쪽으로 뭐 나바나 PCA나 대회들이 엄청 많고 민간 대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네. 이때가 그때 머슬매니아가 최초였어요. 최초. 아, 그 2010 전에는 년. 좀 전통 이게 바디빌딩식의 이제 대회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때는 좀 맞아요. 그런 선수들이 아닌 좀 참가할 일반인들도 수 참가할 수 있는 대회의 딱 시작점이 딱 이때 시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가로보충제 시장이 커지면서 그다음에 많은 업체들이 대회를 유치한 업체들이 그 파우더 그 프로테인을 만들어서 같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운동할 때 보충제를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보충제이 이제 크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지금 보면 우리는 그 지금 현재는 뭐 보충제를 먹지만 옛날에는 뭘 먹었는지 아십니까? 삶은 계란. 아, 맞아요. 삶은 계란을 지금 있지도 않아요. 보면 선생님들이 삶은 계란을 삶아가지고 흰자를 보통 그 한 판을 먹으면 30개예요. 근데 노란 자는 보통 못 먹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콜레스테롤 쓰니까. 네.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30개 먹고 나면 그 휴지통에 노란 자 가득했었어요. 또 삶은 계란은 또 이게 냄새가 또 어마어마해요. 맞네요. 그래서 그게 사라지고 근데 가루 보충제도 왜 사라졌냐면 보충제를 드시고 나서 보면 이제 그 항상 우리가 정수기에 뭐 써 있어요? 써 있지 않습니까? 그쵸. 보충제 놓고 거기다가 흔들어서 거기다 버리니까 막혀서. 그쵸, 막힌 것도 있고. 라카에 보면은 그 보충제 이렇게 그 단백질의 특성상 이게 깨끗이 안 씻으면 상당히 냄새가 좀 많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 보충제에도 타서 먹지 말고 뚜껑 따고 바로 먹는 바로 먹을 수 시대가 바뀌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스마트하고 괜찮은 거. 우리가 요즘에 피트니스 클럽의 초이스에 가장 중에서 내가 여기에 가입했지만 집이나 직장 출장 가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 이번 1부는 2010년도까지의 피트니스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2부에서는 2014년도부터 현재 피트니스에 대한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